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많이 복용하는 대표적인 약,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른들 아시다시피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다뤄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르신들 복용하시는 약에서 궁금하신 사항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가까운 조제한 약국이나 아니면 처방받은 병원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럼 시작할게요. 이제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이 받는 압력을 말해요. 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에는 세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혈액을 내뿜는 심장,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이 흐르는 길인 혈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혈액을 걸러주는 콩팥, 신장을 말하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이 너무 추운 곳에 있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혈관이 수축된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혈압을 조절하는 약은 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나 아니면 혈관이 수축되는 물질의 힘을 조절하는 약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추가적으로는 심장, 아까 말씀드렸죠. 혈액을 내뿜는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펌프의 힘을 조절하는 것도 사용하고 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뇨제예요. 이뇨제라고 말하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혈압약에 사용되는 것은 나름의 그 목적이 있고 용량에서 장기적으로 복용하실 수 있는 함량으로 설정이 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이뇨제가 하는 역할을 좀 설명을 드리면 소변으로 이제 수분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혈액의 양을 조절해서 심장과 혈관이 받는 부담을 줄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혈압이 있으면 음식 너무 짜게 먹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거랑 비슷한데요.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소금에 이제 나트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나트륨이 혈액에 들어가게 되면 수분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인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관이랑 그리고 심장이 받는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뇨제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혈액량을 조절을 해서 혈관과 심장이 받는 부담을 줄여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혈압약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소변량 늘어나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되는 증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혈압약은 네 가지 방식으로 작용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혈관을 늘리는 약, 그리고 두 번째는 혈관이 수축되는 물질의 힘을 조절하는 약,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혈액을 내뿜는 심장의 힘을 조절하는 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혈액의 양을 조절하는 약, 이렇게 네 가지가 활용이 돼요. 혈압약을 복용하시다 보면은 방금 이러한 다양한 작용들 때문에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경우 있는데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된 약이고 다양한 과학적 근거로 설정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은요 혈관과 심장이 받는 그 충격들이 심해져서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합병증 생기면 우리가 더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에 대한 부작용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대신 몇 가지는 기억을 해 두시면 초기에 우리가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생기면은 영양제 같은 걸 구매하시기보다는 일단 병원에서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일단은 첫 번째, 혈압약 복용하신 후에 발등과 같이 이제 말초졸개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혈관을 확장하는 혈압약을 복용할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아무래도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거라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하면은 바로 나아지는 부작용이에요.
앞서 혈압약 종류 많은 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병원 가서 상담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압약 복용하신 후에 너무 어지럽거나 기운이 빠지고 두통이 생긴다 라고 말씀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거는 혈압이 조절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경험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처음 혈압약 처방할 때 이제 일주일 복용하고 환자분들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한 달분을 처방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때도 기억하셔야 하는 거는 뭐다? 집에 절대 누워만 계시면 안 돼요. 기운 없다고 누워있고 뭐 약을 끊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처방받은 병원에 전화하셔서 다음 대책을 논의를 하시면 어르신들한테 맞는 약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르신들이 혈압약 드시면서 뭐 궁금하신 사항들에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궁금한 거는 가까운 약국에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당뇨병에 사용하는 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르신이 이제 음식을 드시면 이 음식이 잘게 포도당이라는 걸로 잘라지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이 빠르게 이제 혈액에서 그 우리 몸의 곳곳에 세포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 이동이 잘 되지 않아서 혈액 중에 포도당, 혈당이라고 하죠. 이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바로 당뇨병이에요. 이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호르몬이 인슐린인데요. 아주 원인이 확실하진 않지만 이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잘 되지 않을 때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했을 때에 당뇨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를 치료하는 약은 뭐 인슐린 주사처럼 직접적으로 인슐린의 어떤 활동을 늘려주거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약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몸에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인슐린의 양에 우리 몸이 잘 반응하도록 돕는 성분을 사용해요. 당뇨약은 혈압약만큼이나 종류도 많고 더 복잡해서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당뇨약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것과 일반적인 당뇨약 복용 방법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거는 당뇨병 치료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사용되는 약인데요. 어르신들도 지금 많이 복용하고 계실 거예요. 약의 제품명이나 뭐 성분의 이름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약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인슐린에 우리 몸이 조금 더 잘 반응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빠르게 세포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그 인슐린 분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처럼 저혈당 부작용 같은 걸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장기간 복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의 식욕을 떨어뜨려서 이제 체중을 감소해서 당뇨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약은 저희가 식후에 복용하시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드리는데요. 당뇨약 같은 경우는 음식과의 약의 역할이 아주 연관성이 커서 용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전이라고 표기가 된 약은 식전에 복용하셔야 돼요. 식전에 복용을 말씀드리는 약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인슐린 분비를 좀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만일 식사를 하지 않고 약을 먹는다 그러면은 저혈당이 너무 쉽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혈당 발생하면 이제 손 떨리고 뭐 식은땀 나고 기운 없어서 쓰러질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약국에 있다 보면은 어르신들 중에서 입맛 없다고 식사 안 하고 당뇨약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만일에 식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할 때는 병원에서 한 번 더 상담하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도움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트포르민처럼 식후 복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메트포르민 식후를 저희가 복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공복에 드시게 되면 이게 위장 장애가 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후에 먹는 것도 이제 효능과 부작용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꼭 복용법대로 복용하는 거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총 4차례에 걸쳐서 이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조금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약 복용하시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점들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일에 약 복용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건 왜 그러지라는 게 있으면 가까운 약국 가서 상담하시면 약사님들이 잘 도와주실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